잘 많이 벌 때는 얼마나 벌었죠? 와,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근데 세계여행을 왜 갔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갔지.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가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갔잖아.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하나 찍기로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기존에 저희가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간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이 아니 잘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다 그만두냐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돈도 있었겠죠? 네, 저희는 사실 세계여행 떠나기 전에 둘이 합쳐서 연봉이 2억이 넘었어요. 사실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였고 저도 직장인으로서 되게 월급이 되게 많은 회사였고 안정적이고 저도 나름 재밌게 즐기고 있는 회사였고 저는 이제 리포터 활동 방송을 하면서 그 달에 성수기 때 이제 행사 있잖아요. 지역 축제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또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수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떠났는지 그리고 다녀와서는 이제 이런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후회하진 않는지 우리가 이러한 수익 대신에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갔잖아요. 네.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야, 아니 그때는 우리가 합쳐서 연봉이 2억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제로잖아요. 1도 없죠. 아니죠. 그래도 마이너스죠. 유튜브 수익도 있고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근데도 후회를 안 한다고요? 그럼에도 후회는 안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좀 더 빨리 갈 걸. 이런 후회는 있어요, 사실. 근데 저도 그 후회는 사실 있어요. 더 빨리 갔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많이들 가던데 그때 가고 싶어요? 그때 오히려 너무 어릴 때 가면 저는 그때는 아니에요. 그건 별로인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20대 후반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그러게. 에너지도 남아있고 생각도 되게 많을 때고 뭔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0대 이제 중후반에 출발한 건데 이때 후반이잖아요. 30대 중후반이라뇨. 중후반 37세 출발했으니까 중후반에 출발한 거죠. 후반은 38, 9 요럴 때고 중후반이 6, 7 중반이 5 중후반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체력적으로 되게 딸렸어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더 많이 못한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체력 때문에. 저도 체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거든요. 세계 일주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 한 3개월 전부터 수영을 배우고 그때부터 물에 뜨는 연습을 하고 이제 헬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련을 처음으로 해본 거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한 3, 4년, 한 4, 5년 좀 더 젊었을 때 가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면서 동시에 나이 들어서 갔으니까 그만큼 생각이 넓었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기획 같은 거를 많은 후원 활동 이런 걸 좀 유연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사회생활을 할 때 회사를 운영하면서 MC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공연 기획을 또 계획하기도 했어서 이런 이벤트 프로젝트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혼자 이제 거의 많은 일을 했었으니까 세계 일주하면은 이 나라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이 나라에서는 뭐 이 사람들이랑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미 현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세계여행 겸 세계봉사, 신혼봉사를 간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느냐? 저희 둘 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후회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 부부간의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보통 결혼하면은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거든요. 뭐 저녁에 퇴근해서 잠깐, 또 회식이 많다 보면은 주말에 잠깐 그런 시간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진짜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고 상대방의 장점, 단점 진짜 모든 걸 세세히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다. 진짜 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1년 동안의 그 시간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알아간 시간이 진짜 몇 억보다 훨씬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1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앞으로 살아갈 몇십 년 후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년이 저희 평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투자에 있어서 1년에 4천만 원 우리 소비했잖아요. 맞아요. 그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계여행하는 부부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는 부부들마다 후회한다는 부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진짜.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계여행을 다녀온 부부들 만나보면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멈췄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은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뭐 갔다 와서도 뭐 여전히 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모든 부부들이 저희와 같이
어떻게 앞으로 돈을 벌 것인지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돈을 이제 내가 못 벌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모두 부부관계가 워낙 좋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가득 찬 부부들이 진짜 다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그러니까. 네. 다 자신감이 차 있고 앞으로의 어떠한 그 일들 계획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정해놓은 잣대들이 있잖아요. 뭐 나이 38 남자 38에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잣대가 전혀 아니고 이 나이 불문하고 지금 도전해서 이제 시작해볼 수 있다라는 이 열정이나 이 열망이 일반 직장인 분들보다 가장 큰 열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저희가 일반 부부들도 만나보잖아요. 예전에 한국에 있던 친구들 부부들 이렇게 네. 그 만나면은 그 삶을 대하는 태도나 네, 그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뭐 인생의 계획 이런 게 완전 달라요. 맞아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근데 사실 1년이지만 저희에게는 이 365일이라는 이 날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알차게 보낸 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직장인보다 가장 바빴죠. 그러니까 1년 여행인 게 직장 10년 다닌 그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진짜 네. 직장 다닐 때는 뭐 9시, 10시, 11시까지 야근해도 하루만 야근해도 피곤했는데 그냥 365일 야근한 느낌? 진짜 그런 느낌으로 여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후회도 없고 너무 보람찼고 원 없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신혼여행으로 봉사를 해보니까 보통 신혼여행 가거나 일반 여행을 가면 그냥 같이 좋고 같이 재밌고 이렇잖아요. 근데 신혼봉사에 가면은 사실 뭐 당연히 뭐 안 좋은 걸 보는 건 아니지만 힘든 걸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도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걸 도와야겠다. 뭐랄까 사명감, 의리, 우정 이런 게 동시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부부들이 10년, 20년 뒤에나 생길 그런 끈끈한 의리나 이런 게 빨리 생겼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봉사하면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막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고 겪으니까 글쎄요 이렇게 같이 빨리 확 성숙하는 느낌? 일반 여행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세계여행하면서 다양한 부부들을 만났어요. 근데 뭐 5년 살다 나온 부부, 3년 살다 나온 부부, 심지어 한 20년 살다 나온 부부 만났는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 전에 알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1년간 같이 세계여행 해보니까 그동안 5년, 10년간 모르던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았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만큼 세계여행하는 부부들이 부부간의 관계 진짜 좋아지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깊어지고 많이 친해지고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네네네. 들어봤을 때는 군대에 같이 그러네. 생활하면 진짜 친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똑같아요. 그러네. 네. 365일 2년 있는 거니까. 진짜 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진짜 느낌. 힘든 일들을 같이 해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년간 내가 하던 걸 멈추고 세계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돈 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저희도 당연히 했죠. 네. 근데 다녀오면은 뭐 얼마나 내가 어떻게 벌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겠지만 결혼한 부부들 막 200에서 400 사이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 여행을 갔다 와서도 그만큼 내가 어떻게 벌지 고민하시는데 갔다 오면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검소해지고 그리고 미니멀리즘이 많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대부분 여행자들이 미니멀리스트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 다니니까. 그래서 소비가 줄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겠지 이런 생각은 좀 줄어들고 맞아.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거에 맞게 돈을 벌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녀와서 수준에 맞춰서 행복하게 좀 정착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의 잣대에 나를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준이 저희의 기준인 거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행복의 기준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뭐 세계여행을 다녀온 후에 뭐 돈을 안 벌고 싶다 50만 원만 벌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좀 더 가정과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나 다녀와서 돈을 적게 벌더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인간인지라 그전에 태석적인 삶을 살았던지라 많이 벌고 싶긴 해요, 사실. 그럼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젊을 때가 오늘이니까. 근데 그게 막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뭐 비싼 자동차를 사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이렇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저희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활동했던 이유도 우리의 이야기를 어딘가한테 전할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여행을 통해서 얻은 이런 교훈들을 글로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을 계속 하면서 다녔더니 출판사 계약도 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1년간에 계속 저희가 이 씨앗을 뿌려놨던 거 같아요. 근데 이 씨앗을 계속 뿌리고 저희가 노력하고 계속 이렇게 부단히 발버둥 치지 않았더라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저희의 진짜 찐 팬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1년 네. 동안 그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년 동안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는 진짜. 게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새로운 나의 제2의 도약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뭐 어때? 오빠랑 나와의 추억으로 간직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유튜브 영상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리 1년 동안 뿌려놨던 씨앗을 수확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설레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씨앗을 되게 많이 뿌려놨는데 이제 막 새싹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싹들이 자라나는 게 너무 재밌고 설레이고 흥분되고 네, 사실 재밌어요. 그런 거죠. 이게 토탈로 정리해보면 1년 동안 씨앗을 뿌리면서 여행을 기록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의 여행 이야기를 공감해 주셨죠. 저희의 이런 미니멀리즘으로 변한 소비 패턴 덕분에 저희가 힘들지 않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유롭고 소박해졌죠. 이런 것들이 1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도 그냥 김현영이라는 사람도 180도 바뀌어져. 맞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많이 바뀌었고 네, 1년 동안 진짜 10년, 20년 변할 거를 한 번에 진짜 바뀐다고 보면 돼요. 진짜 이런 거를 신랑이 저를 의도적으로 변하게 했다면 아마 이용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바뀌게 됐죠. 네, 참 신기해요 그런 게. 맞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했고 이렇게 살아가면 더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각자 사는 방법은 되게 달라요. 성격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다 다른데 세계여행을 해라, 신혼여행으로 봉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행을 워낙 좋아했고 봉사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혼여행으로 봉사를 가는 게 되게 저희한테 되게 좋았고 짧은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서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서로 엄청 행복한 그런 잊지 못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많겠죠. 세계 여행이란 도구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 여행 꼭 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계 여행도 부부가 함께 성숙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녀오면은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같이 함께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세계 여행을 가라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거 여행 절대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남편과 아내와 시간 보내면서 성숙한 삶을 보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이 단기 여행으로 한 번씩 짧게 여행을 다녀오기에는 이 세계 여행이 가진 큰 장점들이 더 많아서 맞아요. 꼭 한번 인생의 1년 안식년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뭐 커리어를 하시다가 10년째, 20년째 이렇게 모든 걸 내려두고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100세 인생이니까 네. 한번 과감하게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진짜 한 1년 뒤 아니 1년 뒤래 큰일 날 아니, 뻔했네 아니, 친구. 왜냐면 저희는 얘기했거든요. 당분간 여행 가지 아니, 말자. 절대 아니고 네. 저희는 진짜 여행 생각도 안 나요. 지금 너무 없이, 알차게 없이 보내가지고 그게 아닌 한 10년 뒤나 술래길 한번 같이 걸어보면 좋겠다. 맞아요. 아이랑 같이 걸어도 네, 좋고. 이런 진짜 이제 이런 단기 프로젝트로 한 번씩 가서 오랜 기간 있어보고 이렇게 한 나라에 한번 살아도 보고 이런 또 경험도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저희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빈민 지역에 보건소를 이제 건립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고자 코인트리랑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의 여행 소장품을 기부받아서 그 기부품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 약간의 쇼호스트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익금은 이제 멕시코 빈민
진민촌의 보건소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 깊은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꼬비네 민박으로 꼭 놀러 오세요. 아 저희가 맞다. 밤새도록 재미난 얘기, 진짜. 재미난 수다 한번 떨어보면서 저의 경험도 말씀드리고 여행에 대한 노하우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와 진솔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해둘 테니까 언제든 힐링하고 싶으면 저희를 보러 오세요. 꼬비네 민박으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같이 가면 언제 보낼지 모르. 그러면 또 다시 여행, 막 물욕이 오를지 몰라. 그럼 또 여행 떠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꼬비 혼나고 싶어? 아빠가 인터뷰할 때는 조용히 하라 그랬지. 꼬비가 도와줘야 돼. 좋은 인터뷰가 나와. 알겠어? 조금만 5분만 참자. 알았어? 할 수 있어?